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2부 방송 시작할게요.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과 어제죠. 마감한 국내 시장을 보면 증시 주변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자, 증시 격언에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돈의 IQ는 1000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이전 데이터, 추론 데이터가 아니라 과거 회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시 상황, 앞으로 강세장을 뜰 건지, 약세장을 뜰 건지, 횡보장세를 뜰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이는 게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본다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ASML, 자, 지금 9%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ASML이 급등했다면 결국에 노광장비, EUV 같은 EUV 섹터죠. EUV 섹터면 대장은 뭐가 있을까요? FST가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7% 올랐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관련 투자, 오픈 AI와 투자를 확대하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국내 시장 대장으로 부각되는 게 뭐가 있죠? SP소프트가 있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반도체 장비죠. 램 리서치, 반도체 장비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GPU죠. 인공지능 반도체.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난 어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HBM3E를 채택하겠다. 이것 때문에 PSK 홀딩스나 DI를 중심으로 해서 HBM3E 관련 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렇다면은 PSK 홀딩스라든가 DI라든가 이런 주식들의 상승은 내일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즉 KRA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퀄컴 역시도 마찬가지죠. 일루미나가 강세를 보였다면 알루미늄 관련주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은 요 관련 섹터가 내일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약세 급락 종목들 보면 브라운 포맨 내수 관련이죠. 약 6% 급락했고, 시스코 네트워크죠. 약 3% 급락했고, 하인즈 약 2.7%, 딜러트리 약 5% 급락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내수 관련주들, IT 소프트웨어라든가 식음료 이런 쪽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내일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 그리고 바이오 USA가 지속되기 때문에 바이오 쪽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게임 섹터들은 이제 낙폭과대 맥락이고 게임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신작 발표가 계속 있죠.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인공지능 섹터.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도 요것 섹터들이, 이 섹터들이 일단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 중에서 우리가 대장을 잡자면 반도체가 1순위가 되겠고, 결국에 인공지능, 후발로 해서 바이오라든가 게임, 이런 섹터들이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IT 소프트라든가 식료품, 이런 쪽들은 빠질 수가 있는데, 자, 지난 금요일, 수요일이죠. 국내 코스피 거래대금은 13조 6,300억으로 약 7,700억 순매수에 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반대로 코스닥은 약 4%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자, 그런데 지금 반도체 쪽들이 움직이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외국인 매수가 확대되면서 이쪽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대금 감소됐어요. 하지만 2차전지 섹터를 낙폭 과대해서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 즉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 자, 증시 주변을 보면 자금 보면 예탁금은 약 2.3% 감소해서 약 53조 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CMA 역시도 약 3% 감소하면서
80조 5,800억. 그렇다면 일단 지금 예탁금이라든가 CMA 이런 쪽들은 중기적인 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에 탄력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마켓머니 펀드죠. 월말 법인들의 결제자금 소요 때문에 월말 자금은 이탈했다가 월 초에 유입되는 그런 경향이 컸는데, 자, 5월 31일, 31일, 30, 31일 같은 경우도 마켓머니 펀드는 자금 유입이 굉장히 큰 자금이 유입됐죠.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이에요. 자, 이 부분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5천억 증가됐고, 반대로 이제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20조 원까지 증가했다가 약 지금 20조 미만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마켓머니 펀드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 추구 자금이기 때문에 종목 순환매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고, 자, 공매도를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약 304억, 기관들이 약 13억이 줄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116억으로 2차 전지 섹터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약 49억 정도 증가됐거든요. 그러면 이 공매도는 금감원에서 6월 이 부분적으로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 발표한 그런 모습이면, 결국에 그동안 주가 상승이 컸던 쪽들의 매물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이죠. 그래서 이들 섹터, 특히 반도체라든가 최근 많이 올랐던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부분 제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내일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특히 ASM이라든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마이크로소프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내일 시장을 이끌어간다면 코스피는 2700포인트 돌파, 코스닥은 800포인트 돌파가 관건이다. 돌파 후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들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같은 경우는 PF 부실이 이제 차츰차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이라든가 가계부채, 그 다음에 법인들 지금 부채 비율, 파산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국면, 원화 약세,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자, 궁극적으로 경기 둔화, 이 부분, 그 다음에 고객예탁금이라든가 CMA 자금 이탈, 이런 부분 때문에 강하게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운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나왔던 기사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 오늘 이제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이슈의 제목을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오늘 크게 나온 게 바로 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주가를 제끼고 2위 올라왔다. 그러면 결국에 이거의 대장이 PSK 홀딩스가 되겠죠. 어제도 신고가를 낸 그런 국면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강세 기조를 띄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온 기사가 이제 치매도 정복 가능하다. 바이오 US에서 나온 게 기적의 맞춤약, mRNA 처방 시대가 성큼 다가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 그렇다면 치매 관련주고 mRNA 관련 쪽으로 본다면 지금 치고 나가는 게 보로노이죠. 그럼 여기다가 보로노이 말고 뭐 하나를 더 본다면, 한두 개 더 본다면 대장적으로 보면 펩트론도 치고 나가고 있고 인벤티지 랩도 치고 나가고 있죠. 그러면 보로노이도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펩톤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인벤티지램 역시도 낙폭 과대해서 전일 장대 양봉 이후에 어제 음봉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인벤티지랩 역시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격 중이신 분들은 신고가를 경신한 PSK 홀딩스라든가
보로노이 이런 것들 봐야 되겠지만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인벤티지랩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크게 보이는 게 요 이슈들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요 이슈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나왔던 부분이 바로 큰 것 특징들을 보면, 특징으로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지금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상장 주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조 원대다 5조 원대다 기업 평가에 따른 거에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동안 가지 못했던 게 미스터 블루였는데 전일 시장에서는 미스터 블루가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어요. 자, 네이버 웹툰의 이거의 대장은 결국에 Y랩이에요. Y랩. 그 다음에 여기서 볼 거는 NBT도 대장 역할이었지만 최근 Y랩에 밀리는 상황이고, 자, DNC 미디어 역시도 Y랩과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지만 DNC 미디어는 카카오 웹툰 요것과도 같이 맥락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조정을 잘 받아서 반등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슈가 그동안 반복된 이슈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하는 것보단 간헐적이다. 그러면 이 이슈가 끝나는 게 언제다? 끝나는 시점은 나스닥 상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더 따라갈 수 있겠지만 주가가 빠지면 이런 것들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슈의 소멸 시점을 나스닥 상장을 봤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성장 이것 때문에 자, 지금 PMT라든가 이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역시도 낙폭과대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 하나기술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 배터리 섹터들 보면 낙폭과대 가격 메리트는 존재하는 그런 국면이지만 궁극적으로 2024년도에 실적 개선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데가 어디냐. 그럼 이런 것들도 좋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야 될 거는 배터리 섹터들은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쪽은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속보자. 이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앞서서 동해 가스전, 자,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호주 기업이 지난 11년 동안 한국가스공사와 생산 채굴권에 대한 권리 확보까지 가면서 11년 동안 개발했던 게 작년에 채산성이 높기 때문에 접었죠. 근데 뭐 지금 듣보잡 작은 기업에서 부티크라고 하죠. 거기서 대표이사가 방한해서 한국석유공사와 회동한다. 그래서 어제까지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대창스틸이라든가 뭐 이런 것 석유주들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이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철강주라든가 석유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중에서 나왔던 부분이 경제성 의문이고 사기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쪽 테마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일단 이쪽은 들고 가는 것보다는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을 종합해 본다면 1번은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에서도 엔비디아 관련주들, 즉 삼성의 HBM3E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죠? ASMR. 그러면 이건 뭐죠? 노광장비죠. 극노광. EUV 관련 대장주들을 우리가 내일 아침에는 1순위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테스트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